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들도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아주 많지는 않았는데, 근데 좀 재밌는 이슈들, 우리가 좀 봐야 할 이슈들은 확실히 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TSMC인데요. 우리 다비드조님이 테슬라가 반사이익이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런 내용들도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다른 빅3 업체에서 많기 때문에 이 테슬라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노리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다비드조님 짱이십니다. 네. 네. 자, 이제 다시 특징주로 넘어와서, 자, TSMC, 이게 미국 증시에 상장 ADR 형식으로 이제 상장이 되어 있죠. 대만 업체고 우리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 다 아세요. 우리 삼성전자가 무찔러요. 네, 빨리 경쟁에서 이겨야 할 상대. 네, TSMC인데 금요일 장에서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공급 업체, 그러니까 TSMC는 파운드리라는 건 이 공장 없는 설계 업체들, 엔비디아나 뭐 이런 기업들이 팹리스죠. 그럼 그들은 반도체를 설계를 하면 그거를 반도체를 전문으로 만드는 이 파운드리 회사에다가 맡기면 얘들이 그거를 만들어주는, 제조해주는 회사인데, 그래서 얘들의 재산은 뭐겠어요?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예요. 장비. 그죠? 근데 주요 그 장비 업체들한테 납품 연기해. 이거 지금 우리가 옛날에 발주했던 거 지금 주지 말고 다음에 줘라고 다 연기를 요청했다는 소식을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칩 수요가 둔화되면서 이 공장을, 그 장비들을 이렇게 막 가동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칩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칩에 대한 이제 수요가 약화가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TSMC도 실적에서도 계속 우려를 낳고 있잖아요. 그래서 8월 매출도 전년 대비 13.5% 감소를 했고, 올해 전체 매출 성장률도 마이너스 10%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뭐 PC 쪽은 그래도 이제 좀 반등을 한다고는 했는데, 전반적으로 반도체 칩 쪽 이쪽이 좀 안 좋구나라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뭐 이러면 우리가 딱 생각되는 거 뭐죠?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안 좋겠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장비 업체, 반도체를 만드는 그 장비를 만드는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KLA, ASML 이런 기업들이 다 4에서 5%씩 하락을 했습니다. 장비 수요도 줄겠구나라는 해석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는 반도체 업황을 또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의미 있는 특징주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찰스 슈왑입니다. 네, 찰스 슈왑도 거의 3%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했는데, 뭐 미국의 최대 증권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 중개도 하고, 뭐 투자은행, 뭐 운용 업무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찰스 슈왑은 우리 한참 지방은행들 파산하고 이럴 때 찰스 슈왑에서도 고객이 예금 유출이 많았죠. 그러면서 아마도 얘네는 얼마나 자산이 더 늘었냐, 고객 자산이 늘었냐, 뭐 이게 상당히 요즘 시장에서 주목을 해요. 찰스 슈왑에 대해서는. 근데 8월 이제 월별로 그런 실적들을 발표를 하는데, 그런 지표들을 발표를 하는데, 핵심 순신규 자산이 49억 달러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게 전년 대비로는 89% 감소한 수치고요. 전월 대비로는 64%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거 뭔 일이야 이게?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많이 줄었죠. 다만 회사에서는 얘들이 3년 전에 인수했던 온라인 증권사 TD 아메리트레이드, 요걸 계속해서 이제 통합 과정에 있는데, 통합 과정에서 요 TD 아메리트레이드 여기에 고객들이, 우리가 그 찰스 슈왑 시스템 안에 가서 이제는 뭐 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반대야라고 해서 그냥 자금을 빼는 뭐 그런 사례들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찰스 슈왑이 본인들이 관리해주는 어떤 그래도 그 조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요 TD의 아메리트레이드의 고객 중에는 그 조건에 또 미달하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에서 거부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인 감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과정에서 그걸 제외를 하면 오히려 더 늘었다, 견고했다라고 설명은 했습니다. 하여튼 요 이슈가 하나 있었고, 8월 평균 이자 수익 자산도
전년 대비 23%, 전월 대비 이제 4% 감소했다더라. 뭐 이런 지표 하나 있었고, 8월 말 기준으로 총 고객 자산이 8조 900만 달러에 그치면서 전년 대비로는 한 14% 늘었는데 전월보다는 또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8월에 이런 주요 지표들이 조금 안 좋아지긴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기업은 덱스컴입니다. 요즘 덱스컴 종종 저희가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연속 혈당 측정기기 제조업체인데 이 주가가 한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덱스컴은 또 애플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아니 혈당 측정기기 업체와 애플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실 텐데 이거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애플이 이 애플워치에다가 이제 기능들을 다양한 기능들을 넣고 있는데 그 중에 또 지금 열심히 개발 중인 게 비침습, 그러니까 바늘로 찔러서 혈액 약간 뽑아가지고 검사하는 거 말고 그렇지 않고 그냥 레이저 광산을 쏴가지고 또 혈당을 측정하는. 근데 덱스컴도 그 비침습 방식인데 애플도 그래서 비침습 혈당 측정 기능을 애플워치에 추가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뭔가 가속화하고 있다.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이제 블룸버그를 통해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팀의 수장으로 팀 밀렛, 이 사람이 플랫폼 아키텍처 부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그쪽 프로젝트 팀 수장으로 보낸 겁니다. 근데 이 팀 밀렛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애플에서 근무를 한 상당한 베테랑 관리자로 이름이 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보내니까 이 애플이 요 혈당 측정기기 요 기능에 대해서 진심이구나 라는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덱스컴에 있어서는 엄청난 강력한 지금 경쟁자가 이렇게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애플이 지금 약간 아이폰 크기 정도라면 이미 혈당 측정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은 이미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애플워치는 전 이건 뭐 갤럭시지만 한 이 정도 크기 안에 그 기능을 넣어야 되니까 더 면밀한 기술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걸 개발하는 단계인데 그래서 요 상용화까지는 그래도 최소한 몇 년은 더 필요해. 뭐 이전 보고서에서는 뭐 한 3년, 7년 했는데 아마 그게 앞당겨질 수도 있고 뭐 이렇긴 한데 한 그 정도 한 몇 년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뭐 이렇게 애플이 요거에 대한 정말 진심이라는 거 요게 좀 드러나면서 덱스컴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먼 얘기인데 이 보도 자체에 투자 심리가 한 번 더 좀 위축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플래닛 피트니스입니다. 플래닛 피트니스인데 요 기업은 16% 급락하면서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고요. 우리가 예전에 아마 중국 이 기업에서 다뤘었어요. 그래서 완전 대형 피트니스 가격도 싸고 뭐 이런 피트니스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이런 인사도 날 수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사회에서 지금 이 플래닛 피트니스의 CEO 크리스 론도를 전격 해임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다만 이사회 이사직이나 어떤 자문 역할은 지속할 수 있게 했다고는 하는데요. 이게 내부에서도 예고됐던 내용이 아닌가 봐요. 그냥 전격 해임이어서 그 내부에서도 좀 동요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차기 회장 이제 물색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차기 CEO죠, 그렇죠? 차기 CEO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고 이게 먼저 CEO를 정해놓고 뭐 이것도 아니라 크리스 론도가 저 그만둘게요도 아니라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해임시켜버리고 지금부터 우리 CEO 찾을 거야.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지금은 그럼 CEO가 없으니까 크레이그 벤슨 이 사람을 임시 CEO로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 뉴욕 햄프셔 주지사이자 현재 이사회 멤버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서 뭐 이런 조치를 했을까 하는데 그 사연은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 론이 뭘 그렇게 못했나 봤는데 이미 이 CEO로 2013년부터 10년 가까이 지금 CEO로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 중에 플래닛의 IPO를 주도를 했고 이 기간에 센터 수를 700개에서 2,400개로 늘리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한 CEO예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이 뭐 개판을 쳐가지고 이제 안 돼라고 보기에는 2분기 실적도 괜찮았고 근데 뭐 일단 해임 조치는 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뭐 사연이 있나 봐요. 그래서 스티븐 스피넬리 주니어 회장은
우리가 판단하기에 지금이 리더십을 전환할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이런 조치를 내렸다라고는 언급은 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워. 그리고 잘하고 있던 CEO를 갑자기 해임 조치를 하니까 주가는 크게 밀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끔 특징주의 보다 보면 CEO 바뀐다고 주가 급등하는 기업들 많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요 크리스 론 요 CEO는 자기 이렇게 해임된다고 주가 급락한 거 보면 잘했다라는 평가를 그래서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별적으로는. 그죠? CEO 나간다고 막 주가 급등하고 하면 괴로웠을 텐데.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이건 한번 좀 어떤 이슈가 있던 건지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